그렇다면 두 번째 부분을 또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는 수업 설계와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죠. 아까 퀴즈의 정답 중에 교수학습 지도안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여러분이 6월 22일까지 교수학습 지도안을 더 개선하고 보완해서 제출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교수학습 지도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설계의 어떤 산출물, 아웃풋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제가 여러분들 수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더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유아 교사로서 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 다른 동료 교사 아니면 위에 뭐 부장교사, 원감 아니면 원장 이렇게 관리자 교사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이 수업 지도안이 수단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수업 설계라는 활동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내가 처음에는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매체를 또 만들어서 보여주고 중반에는 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청사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완성되면 짠 하고 멋진 이런 형태로 완성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수업에 대한 계획을 그림을 그려놓고 봤을 때 내가 실제로 수업을 짠 하고 했더니 그것과 정말 비슷했나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수립된 구체적인 수업의 계획이 수업 설계에 해당이 되는데 수업 설계를 산출물로서 아웃풋으로서 정리를 하는 것이 교수학습 지도안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교수학습 지도안의 형식을 여러분이 접해봤잖아요. 아주 많이 접해봤죠. 그래서 교수학습 지도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에 뭐가 있는가 떠올리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수업에 대한 주제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주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연관성을 고려해야 될까요? 이 수업에 더 큰 범위에 어떤 대주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 대주제의 측면에서 오늘 차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앞에 수업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가, 그래서 어떤 연관성을 수업을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그죠? 그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의 수업을 예고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관성이 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면서 끝낼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대주제, 소주제 간에 오늘 하는 차시 수업의 주제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연관이 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주제, 소주제 나왔고 학습 목표를 집어넣는 것이 중요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유아들이 도달해야 하는 그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학습 목표를 통해서 제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까 퀴즈에 나왔던 뭘까요? 상호작용과 관련되는 부분이요. 근데 상호작용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교사와 학생, 그죠? 유아,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있겠고요. 또 유아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 그리고 유아와 학습 내용 간의 상호작용, 그죠? 학생과 학습 내용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자료 같은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빈칸에다가 뭐를 붙여보세요, 적어보세요, 순서에 따라서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그 학습 내용과 유아와의 상호작용 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과 관련되는 상세한 과정이 교수학습 지도안에 계획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요. 교수님이 여러분 교수학습 지도안 초안 제출을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을 드렸었냐면 교사가 뭘 하겠다라는 계획은 잘 세워져 있는데 유아들이 뭘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습 활동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학습 지도안에는 이런 상호작용과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매체 교구, 학습 자료와 유아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획이 포함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비고란 같은 데다가 매체를 어떻게 만들겠다, 어떤 동영상을 활용하겠다, 주소를 적어봐라, 뭐 이런 피드백들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매체 교구 학습 자료에 대한 계획 또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런 교수학습 지도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수업에서 내가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 수업의 성과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유아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효과성이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효율성. 여러분이 20분 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 수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압축해서 보여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방대한 자료를 압축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의미하죠. 그리고 참여하는 유아들이 적극성 그리고 몰입을 높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매력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수업의 성과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수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수단, 방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수 학습 지도안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